형들, 솔직히 물어볼게. 오늘 점심에 버거킹 가서 와퍼 세트 먹은 사람 있어? 아니면 식후땡으로 공차 가서 밀크티 한 잔 마셨어? 주말엔 큰맘 먹고 아웃백 가서 토마호크 스테이크 좀 썰었고? 갑자기 무슨 헛소리냐고? 형들 입에 들어가는 그 햄버거 패티, 쫀득한 타피오카 펄, 육즙 흐르는 스테이크, 그거 전부 여의도나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자본가 형님들의 돈 냄새가 진동을 하는 금융상품이라는 뜻이야. 인터넷 보면 맨날 이런 글 올라오지. 아, 버거킹 사모펀드에 팔리더니 패티 두께 얇아진 거 보소. 아웃백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나서 빵 인심 야박해졌네. 퀄리티 다 죽었네. 자, 여기서 모순이 하나 생겨. 사모펀드가 들어오면 원가 절감한다고 맛도 없어지고 퀄리티도 박살난다며? 사람들이 다 욕한다며? 근데 왜 버거킹은 매장 수가 2배로 폭증해서 맥도날드를 밟아버렸고, 공차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망해가던 아웃백은 좀비처럼 부활해서 역대 최고 매출을 찍었을까? 반면에 무려 7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산 홈플러스는 왜 지금 기업 회생 절차, 즉 산소호흡기 달고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을까? 똑같은 사모펀드인데 왜 햄버거는 대박이 나고 대형마트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오늘 나 제이가 기업들의 수조 원대 인수합병까지 관통하는 사모펀드의 냉혹한 금융연금술을 숫자로 싹 다 까발겨줄게. 끝까지 봐. 오늘 영상 진짜 돈 되는 지식이다. 일단 사모펀드가 뭔지 딱 1분 만에 뇌에 꽂아줄게. 우리가 은행 가서 가입하는 펀드는 공모펀드야. 누구나 돈 10,000원만 있어도 낄 수 있지. 근데 사모펀드는 나나 형들 같은 개미들 돈은 안 받아. 최소 몇십억씩 굴리는 찐 부자들, 아니면 국민연금 같은 킹콩급 기관들 돈만 비공개로 은밀하게 모으는 그들만의 개모임이야. 얘네들 목표는 주식 찔끔 사서 배당받는 게 아니야. 회사를 통째로 사서 예쁘게 화장시키고 구조조정 싹 한 다음에 몇 년 뒤에 훨씬 비싼 값에 통으로 팔아넘긴다. 이거 하나야. 내가 주주가 아니라 아예 사장님 명패를 뺏어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어. 얘네는 1조 원짜리 회사를 살 때 자기들 돈 1조 원을 다 쓸까? 절대 안 그래. 형들 10억짜리 아파트 살 때 어떻게 해? 내 돈 10억 현찰 박치기 하는 사람 없잖아. 내 돈 3, 4억에 은행 주담대 6억 영끌해서 갭 투자하잖아. 사모펀드고 똑같아. 이걸 좀 유식한 말로 LBO, 차입 매수라고 해. 1조짜리 회사를 사는데 자기 돈은 한 3천억만 박아. 나머지 7천억은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빚을 내서 사. 그럼 그 어마어마한 7천억 원에 대한 대출 이자는 누가 갚냐고? 사모펀드가? 아니, 인수당한 회사가 갚아. 기가 막히지. 내가 빚내서 너를 샀으니까 네가 뼈 빠지게 햄버거 팔고 스테이크 팔아서 내 대출 이자 갚아라, 이거야. 합법적인 빨대꽃기지. 자, 그럼 생각해봐. 매달 은행에 수십, 수백억 원의 이자를 따박따박 내야 해. 조금만 삐끗하면 부도야. 그럼 사모펀드는 어떤 회사를 타겟으로 삼아야 할까? ET? 바이오? 아니, 걔네는 기술 개발하다가 1년만 적자나도 이자를 못 내. 그래서 사모펀드 형님들이 환장하는 게 바로 음식점, 즉 F&B 프랜차이즈야. 이유는 3가지야. 첫째, 경제가 박살나고 비트코인이 반토막 나도 사람은 배가 고파. 명품백은 안 사도 점심에 햄버거는 먹어야 하거든. 현금 흐름이 극강으로 안정적이야. 둘째,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기가 직접 요리 안 해. 가맹점주들이 땀 흘려 장사하면 본사는 매달 로열티, 즉 가맹비를 숨만 쉬어도 빨아들여. 셋째, 반도체 공장 짓는 데는 3년 걸리지만 요식업은 한 달 만에 신메뉴 내거나 배달 뚫으면 다음 달 매출이 바로 펌핑돼. 5년, 7년 안에 회사를 되팔고 엑시트해야 하는 사모펀드 입장에선 이만한 현금 복사기가 없는 거야.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진짜 숫자로 증명해 볼게. 사모펀드가 외식업에 들어와서 레전드를 찍은 썰 3개 푼다. 첫 번째, 타피오카 펄의 기적, 공차. 원래 공차는 대만 브랜드야. 2012년에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땐 매장 100개 남짓한 그저 그런 밀크티집이었지. 스타벅스에 치여서 언제 망할지 몰랐지. 근데 2014년에 국내 사모펀드인 유니슨 캐피탈이 공차 코리아를 인수해. 그리고 가만 보니까 한국 지사가 장사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2017년에 무슨 미친 짓을 하냐? 한국 지사가 돈을 모아서 대만에 있는 공차 글로벌 본사를 역으로 통째로 인수해버려. 꼬리가 몸통을 집어 삼킨 거지. 본사를 먹었으니 이제 눈치 볼 게 없어. 한국식 마케팅, 신메뉴 개발을 일본, 동남아, 미국에 미친 듯이 뿌려. 5년 만에 매장이 126개에서 1200개로 10배가 튀었어. 결과
처음에 600억 정도 투자했는데 2019년에 미국계 사모펀드한테 3,500억 원에 팔아넘겼어. 5년 만에 수익률 500%. 형들 은행 예금이자 3% 받을 때 얘네는 500% 먹고 털어버린 거야. 이거 하버드 경영대학교 케이스 스터디에도 올라갔어. 두 번째, 맥도날드를 꺾은 버거킹. 형들 원래 한국 버거킹 주인이 두산그룹이었던 거 알아? 두산 형님들은 포크레인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 짓는 쌍남자 회사잖아. 햄버거엔 관심이 1도 없었어. 30년 동안 매장을 고작 130개밖에 안 늘렸어. 그러다 2012년에 사모펀드가 1,100억 원의 버거킹을 사와. 사람들이 다 그랬지. 아, 버거킹 이제 원가 절감하다가 망하겠네. 근데 웬걸? 사모펀드는 외식업 전문 CEO를 딱 앉히더니 맥도날드보다 먼저 드라이브스루랑 배달을 공격적으로 뚫어버려. 매일 카카오톡으로 할인 쿠폰 미친 듯이 쏘고 결국 매장이 130개에서 단숨에 230개로 2배 뛰고 4년 뒤에 홍콩계 사모펀드에 2,100억 원에 팔았어. 4년 만에 딱 2배 남겨먹은 거지. 심지어 지금은 매장 500개를 넘겨서 한국에서 맥도날드 매장 수를 추월했어. 전 세계에서 버거킹이 맥도날드 이긴 나라는 한국이랑 스페인 정도밖에 없어. 세 번째, 예언적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2010년대 중반 기억해? 베니건스 망해서 철수하고 TGI 프라이데이스 팔이 날리고 빕스 매장 줄이고 패밀리 레스토랑 시대가 끝났다고 했잖아. 아웃백도 2014년에 매장 34개를 한 방에 닫았어. 근데 2016년에 국내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가 이걸 단돈 550억 원에 주워왔어. 다들 미쳤다고 했지. 지는 해를 왜 사냐고. 근데 이 사모펀드는 시대를 읽었어. 무슨 짓을 했냐? 스테이크를 배달하자. 형들, 처음엔 다 비웃었어. 누가 분위기 내려고 가는 아웃백을 식어 빠진 플라스틱 용기에 배달시켜 먹냐. 근데 이 펀드는 주방만 있는 배달 전용 딜리버리 매장을 동네 구석구석에 깔았어. 임대료 확 낮추고 배달에 올인한 거지. 그리고 묘하게 코로나19가 터지네? 사람들이 밖에는 못 나가는데 맛있는 건 먹고 싶어. 아웃백 배달 매출이 그야말로 대폭발을 했어. 영업이익이 25억에서 237억 원으로 10배가 뛰었어. 완전히 죽어가던 좀비가 근육질 헐크가 된 거야. 결국 2021년에 치킨집 BHC한테 무려 3천억 원에 팔았어. 550억에 사서 3천억. 5배 넘게 남겼지.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모펀드는 무슨 손만 대면 황금으로 바꾸는 미다스의 손 같지? 아니, 자본주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덩치가 크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야. 금융치료가 대형 참사로 끝난 최악의 케이스, 바로 홈플러스야. 2015년에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샀어. 얼마에? 무려 7조 2천억 원. 한국 M&A 역사 역대 최대 금액이었어. 근데 아까 내가 사모펀드는 뭐로 회사를 산다고 했어? LBO, 빚. 7조 2천 중에 상당수가 은행 대출이야. 이자만 1년에 수천억이야. 마트에서 배추 팔고 삼겹살 팔아서 나오는 영업이익으로는 이자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사모펀드가 아주 기가 막힌 꼼수를 써. 바로 세일 앤 리스백이야. 이게 뭐냐면 홈플러스 소유로 되어 있는 알짜배기 마트 건물이나 땅을 부동산 펀드에 팔아버려. 그리고 현금을 뭉탱이로 챙겨서 대출을 갚아. 그런 다음 자기가 판 그 건물에 다시 세입자로 들어가서 매달 월세를 내는 거지. 내 집 팔고 빚 갚은 다음에 내 집에 월세 내고 사는 거지. 초반엔 대출 갚으니까 재무제표가 깔끔해 보였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시대의 흐름을 못 읽은 거야. 2015년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어? 쿠팡 로켓 배송, 마켓컬리 새벽 배송. 주말에 가족끼리 카트 끌고 마트 가던 시대가 끝났어. 누워서 폰터치 한 번이면 내일 아침 현관문에 삼겹살이 와 있잖아. 대형마트 오프라인 시장 전체가 박살나기 시작했어.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다 죽을 쓰고 있는 판국에 홈플러스는 설상가상으로 뭘 내야 해? 아까 건물 팔았잖아. 매달 수백, 수천억 원의 월세, 즉 임대료를 내야 해. 매출은 쿠팡한테 뺏겨서 반토막이 나는데 매달 나가는 고정비, 즉 월세 플러스 이자는 목을 조여와. 가격을 내릴 수도 투자를 할 수도 없는 악순환에 빠진 거야. 신선식품 퀄리티 떨어지고 매장 리뉴얼 안 되니까 손님은 더 떨어져 나가고. 결국 어떻게 됐어? 인수 10년 만에 최근에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어. 사실상 자력으로는 빚을 못 갚아서 법원한테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상태야. 사모펀드는 7조 원짜리 거래에서 자기들 돈 투자한 2,500억 원을 허공에 날리게 생겼지. 근데 형들, 여기서 진짜 빡치는 게 뭔 줄 알아? 사모펀드 매니저들? 걔네는 펀드 돈 날린 거지 자기들 전 재산 날린 거 아니야. 수수료는 이미 다 챙겼어. 진짜 피눈물 흘리는 건 누굴까?
홈플러스 매장에서 계산하고 물건 나르던 9,000명의 직원들, 그리고 마트에 물건 납품하고 대금 못 받을까봐 매일 밤 잠 못 자는 중소협력업체 사장님들이야. 7조 원짜리 거대한 금융게임이 실패했을 때 그 청구서는 결국 서민들한테 날아오는 거. 그게 자본주의의 민낯이야.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사모펀드는 기업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니까 요식업에서 다 내쫓아야 한다? 형들, 세상 일이 그렇게 흑백 논리로 돌아가지 않아. 사모펀드가 들어오면 원가 절감하려고 패티를 얇게 만들거나 서비스 질을 낮추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 왜? 5년 안에 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해서 비싸게 팔고 나가야 하니까. 다른 산업은 원가 절감해도 티가 잘 안 나지만 음식은 형들 혀끝에 닿는 거잖아. 바로 알아채거든. 맛이 변했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사모펀드가 아니었으면 30년 동안 정치됐던 버거킹이 배달과 드라이브스루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늘릴 수 있었을까? 베니건스처럼 사라질 뻔했던 아웃백이 배달 스테이크로 부활할 수 있었을까? 기존의 대기업이나 월급쟁이 사장님들은 절대 못하는 과감한 혁신을 사모펀드는 어차피 내 돈 아니고 빨리 가치 올려서 팔아야 하니까 미친 듯이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야. 위기에 빠진 기업 입장에서는 극약 처방이자 심폐소생술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게다가 지금 한국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 사모펀드 입장에선 한국에서 맘스터치, 메가커피, 런던 베이글 뮤지엄 같은 거 딱 사서 포장 예쁘게 한 다음에 K컬처 프리미엄 얹어서 일본이나 동남아, 미국에 비싸게 팔아먹기 너무 좋은 시장이야. 이 트렌드는 앞으로 절대 안 끝나. 형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런 금융의 생리를 모르면 그냥 뉴스에서 사모펀드가 나쁘대 하면 욕하고 사모펀드가 살렸대 하면 칭찬하는 바보가 되는 거야. 버거킹 패티가 왜 얇아졌는지, 아웃백이 왜 갑자기 배달을 시작했는지, 홈플러스가 왜 건물을 팔고 월세를 살았는지, 이 모든 게 수천억, 수조 원을 굴리는 쩐주들의 엑시트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걸 이제 알았지? 우리가 사모펀드에 수백억을 투자할 순 없어도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어떤 기업의 대주주가 사모펀드로 바뀌면 얘네 3년 안에 배당 쫙 올리거나 구조조정해서 매각하겠네? 라는 시나리오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게 돈 버는 지식이야.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선 아주 심플해. 사모펀드가 묻었든 대기업이 묻었든 맛없어지고 가격만 올리면 가차없이 안 먹고 손절하면 돼.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최종 보스는 결국 사모펀드 회장님이 아니라 형들의 지갑이니까. 오늘 영상 어땠어? 이런 자본주의의 쌩얼을 계속 보고 싶다면 J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딱 한 번씩만 눌러줘. 다음 영상도 형들이 진짜 미치도록 궁금해할 주제야. 주제 공개는 오늘은 비밀로 할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경제 카르텔 J였어. 똑똑하게 살자구.